자, 원희룡 후보의 매운맛, 그 정점은 이겁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 이걸 재차 겨냥하는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어버이 당의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이 탄핵 그 초시계를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천진하고 위험한 그런 정치에 몰고 가는 겁니다. 저는요, 2017년 어게인 이러다가 다 죽는다. 하다가 탄핵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아, 그럼요. 이미 그 탄핵의 시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다가 탄핵이 됐다. 실제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순진한 거 아니냐. 정치 경험 짧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런 대통령이 위험해질 수 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런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 진행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후보 얘기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취지가 아니라요. 우리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는 안 할 겁니다. 민심이 당정 관계가 더 건강하고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해법을 찾는 관계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지 않고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정 관계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닌 것이죠. 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를 맞서는 그런 나머지 후보들의 전략입니다. 주장이에요. 송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의 얘기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칫 이것도 또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새겨보면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크게 그렇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요, 사실은 민주당이 한 방 제대로 맞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는 그런 특검법만 고집을 하다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주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을 한동훈 후보가 들고 나오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명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이거 받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즉 민주당의 입장을 민주당 중진이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탄핵의 시계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은 조국 혁신당이 할 법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 대통령께서 도대체 무슨 탄핵 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원 후보께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호 대변인님. 제가 왜 이게 또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을 주어에 놓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혹시나 이제 이게 문법만으로 보면 문헌적으로만 보면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인용해서 조금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앞부분 질문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저 답변만 들으면은 마치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를 지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저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었고요. 대통령 이퀄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게 정부를 지키는 거고요. 저는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아주 깊이 공감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탄핵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 이런 얘기에서 얼마나 그 비판을 받았었습니까? 그런데 탄핵은 뭡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핵 음모를 분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치 우리가 뭐 대통령이 탄핵 받을 일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방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상병 최상병의 이 관련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그 하신 일이 국민의 정서상 좀 그 어긋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것은 이제 수사하면 저는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국민들이 탄핵할 일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오인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건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대변인 지금 아까 이 답이 나온 질문이 이거였어요. 정권 재창출을 하고 대통령을 지키는 안정적인 당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발언을 보면은 조금 대통령이 아니라 어쨌든 중점을 이제 윤 대통령이 아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조금 들린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탄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랑 탄핵 발의랑은 약간 이제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보다 사실은 예전부터 탄핵될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권 내에서 오히려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의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역대로 2번 있었는데요. 탄핵 발의가.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탄핵 발의된 것만으로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유리하게 역풍이 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약간 정권을 약간 전환하는, 그러니까 화제 전환하는 약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권 내에서 이야기하는 게 탄핵 발의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또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색다른 또 의견이셨어요.